안녕하세요. 오늘 수업에서는 2주차 수업에서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 개념을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리고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진도를. 어, 일단 스케치업이라는 녀석과 맥스라는 녀석, 라이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다 3D 모델링 툴인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숙달할 필요는 없죠. 다 숙달할 필요는 없지만 몇 가지 툴들은 특정 프로그램들에서 굉장히 유리하게 빠르고 정확하게 모델링이 가능하고 렌더링 기능 같은 경우도 다 각각의 장단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똑같이 V를 쓰더라도. 그래서 몇 가지 원리들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특히 Vray, 루미온, 트윈모션 이런 것들의 장단점이 또 다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스케치업에서 면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스케치업은 기본적으로 메쉬 모델링 방식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사각형이 있다, 사각형 면이 있다 그러면 음, 얘는 이렇게 다각형이죠. 삼각형부터 다각형으로 들어가죠. 삼각형부터 다각형으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폴리곤 모델링 방식이라고 해요. 폴리곤 모델링 방식. 다각형이죠, 폴리곤이.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면을 삼각형으로만 쪼개서 표현하는 방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그 삼각형으로만 표현하는 프로그램들은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도 중간에 이렇게 선이 하나가 지나갑니다. 면과 면 사이에. 그래서 삼각형으로만 계속 구성되게 만드는 방식인데 그게 메쉬 방식이에요. 자, 메쉬 방식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은 3D 모델링 툴들이 사용을 하는데 3D Max, 그 다음에 스케치업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스케치업이나 맥스를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면을 표현할 때 최소 사각형, 삼각형도 물론 표현을 하지만 사각형, 오각형, 이렇게 육각형, 이런 식으로 다각형으로 표현을 해요. 이거는 뭐냐면 원래는 이렇게 삼각형으로 다 구성이 돼 있어요. 원래 삼각형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메쉬에서 이 면들을 하이드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각형처럼 보이게 우리가 모델링하기 쉽게 해주려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왜 설명을 해주냐면 렌더링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점과 점 사이에 이런 부분들을 무수히 많은 점으로 채운 다음에 이걸 쉐이더 한다 그래요. 그라데이션,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라데이션에서 칠한다 그러는데 명암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빛을 계산을 해서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쉐이더 한다 그러는데 이미 그런 계산들이 끝나 있는 게 게임 같은 것들이에요. 게임은 실시간 렌더링을 돌리는 게 아니라 실시간 렌더링의 일부긴 한데 빛 계산이나 몇 가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들은 이미 끝나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고 Vlay는 빛 계산이라든지 산란이라든지 굴절이라든지 반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계산을 합니다. 렌더링을 시작을 하면.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벌어지냐면 이런 Vlay와 비슷한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 렌더링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대신에
화면 각도가 바뀐다든지 빛의 위치가 변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모델링이나 뭐 매테리얼이 달라진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한 현실적인 렌더링 값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항상 문제가 되는 거는 시간이죠. 같은 하드웨어 컴퓨터를 사용을 했을 때 그런 GI 기반이라고 하는데, GI 기반의 프로그램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Vlay는 약간의 꼼수를 썼어요. 자, 만약에 빛이 여기 뭐 빛이 있으면 왜 이게 안 뜨지? 약간 컴퓨터가 느려서. 만약에 여기 빛이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네, 빛이 이렇게 있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이제 카메라죠. 시점이죠. 자, 빛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빛이 나와서 여기 부딪혀서 눈에 들어오는데,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시점이 카메라예요.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카메라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뭐 화살표를 하나 그릴게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카메라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의 렌더링 툴은 여기에서 빛 입자들을 쏟아내요. 사방으로 막 쏟아내겠죠. 그럼 어디 부딪혀서 들어오고 카메라에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되면 빛 입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아무튼 시간이 무지하게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Vlay가 쓴 꼼수는 뭐냐면, 여기에서 빛 입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역추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빛 입자가 나온 다음에 전부 다 카메라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어떤 건 중간에 사라지기도 하고, 만약에 벽이 막혀 있다. 그러면, 그리고 빛이 밖에 있다. 그럼 카메라에 영향을 안 주겠죠. 요 안에 벽이 이렇게 서 있어서 빛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카메라에 영향을 안 주겠죠. 이런 것들을 되게 잘 해놨어요. 그래서 Vlay는 이런 것들을 특허를 내서 요 계열 중에서는 요런 방식으로 렌더링을 하는 것들 중에서는 굉장히 우수합니다. 왜? 카메라에서 역으로 내 카메라로 들어오는 빛을 추적을 하기 때문에 다른 공간에 놓인, 빛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 다른 공간에 놓인 빛에 대해서는 얘가 계산을 안 하니까 시간이 굉장히 짧아져요. 자, 이거를 왜 이야기를 하냐면,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빛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렌더링 시간이 길어집니다. 물론 다른 공간에 있는 것들은 Vlay에서 알아서 제하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괜찮지만, 한 공간에 있는데 빛이 많아지면 렌더링 시간은 오래 걸려요. 그 다음에 밝아지면 또 오래 걸립니다. 빛의 입자가 많이 나오는 것도 있지만 그 입자들이 그만큼 많이 살아남아요. 밝으면. 여기저기 튕긴다 그랬죠. 네, 여기저기 튕깁니다. 여기저기 튕겨서 언젠가는 사라지는 것들도 있고, 뭐 튕기다가 카메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빛이 밝으면 튕기는 게 너무 강하고, 그리고 사라지는 것도 적어지겠죠.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빛은 가급적이면 최소화해서 포인트로 쓰는 게 좋아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빛을 왜 그렇게 어떻게 쓰는 건지. 네. 그 다음에 실시간 렌더링 방식이 있어요. 실시간 렌더링 방식.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빛이 튕기고 반사나 굴절들을 일괄적으로 계산해 주는 건데, 이게 Vray 방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옵션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 뭐냐면, GI 전역 빛을 전역 세팅으로 렌더링을 걸어주는 거예요. 엔진이 GI 방식이라고 하는데,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죠. 근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뭐 반사나 굴절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얘가 자동으로 계산을 해서 해주는 거고,
이거보다 렌더링은 훨씬 빠른데 작업 시간은 오래 걸리는 게 있어요. 다이렉트 일루미네이션. 이건 뭐냐면 반사광이라는 게 없어요. 예,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반사광이나 뭐 굴절 이런 굴절이나 뭐 이런 거는 계산을 해주지만 반사광 같은 게 안 먹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딪혀서 네, 바로 카메라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자 부분을 보면 그냥 까매요. 다이렉트는 바로 카메라로 들어가는 거. 광원과 1차 반사만 일어나는 1차로 물체에 부딪힌 빛만 바로 카메라로 들어가는 그 경우에는 다른 부분 그림자가 생긴 부분들이 그냥 블랙이에요. GI를 설명하다가 DI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DI는 최근에는 거의 쓰이지 않는 방식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 광원에서 빛이 나와서 내 눈으로 다이렉트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반사되는 빛들에 대해서는 표현을 안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빛이 직접 닿는 부분만 네, 빛처럼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 그림자진 부분은 반사광이 없기 때문에 그냥 블랙으로 나와요. 반면에 GI는 반사되는 빛들 공간 안에서 막 반사되는 빛들이 다 남아요. 똑같은 빛을 썼는데 GI로 했느냐 DI로 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자, 근데 DI는 렌더링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반면에 이거는 이런 반사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내가 리얼하게 다 일일이 빛을 놔서 세팅을 다시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중간 작업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거의 사장되다시피 한 거예요. 예. 자, 이 경우에 따라서 이 일부러 다이렉트 일루미네이션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왜 어떤 경우냐면 음영이 강하게 져야 되는 경우. 왜 우리 스튜디오에서 사진 찍을 때 일부러 뭐 사람 인물 사진 같은 거 찍을 때 보면 배경 다 블랙에다가 얼굴 절반만 탁 빛받아서 나오게 하는 뭐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해야 할 때는 인위적으로 DI를 쓰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개념을 알아두시면 되고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전역 조명 방식이라 했죠. 예. 막 튕깁니다. 주변에 튕겨서 이런 부분들 전부 다 그 반사광으로 채워주는 거죠. 자, 쉐이더 렌더링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게임 같은 것들에서 많이 쓰는 거예요. 실시간 렌더링을 위해서 자, 매테리얼도 이렇게 펼쳐져요. 면 같은 것들이 미리 이렇게 빛을 어느 각도로 받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펼쳐져 있고 그다음에 면 자체에 빛이 들어와서 튕기는 것들이나 아니면 카메라로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산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렌더링 시간이 굉장히 빨라서 실시간 렌더링 방식에 사용이 돼요. 자, 그래서 V레이는 내가 원하는 대로 굉장히 자유롭게 표현이 가능해요. 빛, 이것저것 많이, 빛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반면에 실시간 렌더링 툴에 속하는 트윈모션, 루미온 뭐 이런 것들은 지금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내가 마음대로 아주 마음대로 설정을 할 수는 없어요. 가령 예를 들면 특별한 뭐 환경을 조성을 한다든지 할 때 약간의 그 한계가 있죠. 그래서 뭐 특별한 분위기 조성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V레이와 그다음에 트윈모션, 루미온 뭐 이런 것들의 장단점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V레이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용을 하는 범위가 처음에 일을 딸 때 비주얼적으로 임팩트를 줘야 될 때 그럴 때 V레이를 엄청나게 잘 쓰면 굉장히 임팩트 있는 이미지들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3D 맥스하고 V레이를 같이 쓰고요. 예.
그 뭐 요즘에는 스케치업도 많이 좋아져서 스케치업이랑 브이레이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뭐 클라이언트랑 빠른 속도로 소통해야 된다거나 현장이나 뭐 아니면 디자인 회의를 해야 될 때 빠른 속도로 뭐 여러 가지 그 소통을 해야 될 때, 그럴 때는 루미온이나 트윈모션을 가지고 빠르게 눈으로 보고 빠르게 수정하는 방법들을 씁니다. 스케치업으로.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이렇게 해서 브이레이랑 스케치업이랑 루미온 위주로 작업을 하면서 제가 중간중간에 볼 거예요. 중간중간에 봐서 여러분들이 스케치업에서 스케치업 렌더링 뿐만 아니라 뭐 모델링에서 조금 필요한 스킬이 있는데 그거를 잘 모른다 하는 부분들이 눈에 보이면 그때그때 제가 빠르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런 경우는 이제 동영상으로는 그 여러분들한테 미리 전달을 못 해드릴 것 같고, 딱 그때 그 제가 이렇게 화면을 공유해 주신 걸 보고 이렇게 차근차근 체크하면서 그때 봐서 아, 이 부분이 모자라구나 하는 부분은 제가 그때그때 동영상 멈추세요 하고 예, 추가적인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래 오프라인 수업 같으면 제가 여러분들을 직접 좀 밀접하게 보면서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체킹을 하고 먼저 딱 모델링 부분에서 필요한데 부족한 부분들 먼저 체킹을 하고 진행을 할 수 있겠지만, 예, 요건 요렇게 진행되는 온라인 수업 방식, 실시간 온라인 방식에서는 그렇게밖에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V레이라는 녀석은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옵션들이 전부 다 그거에 관련된 옵션들이에요. 그런 부분에 관련된 옵션들이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한 학기 동안 하면서 요것들, 요런 옵션들을 최대한 다 같이 뜯어볼 거야. 최대한 같이 뜯어보고 요거를 건드렸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볼 겁니다. 자, 일단 한 가지 더 설명을 해드릴 게 있는데, 스케치업이든 맥스든 라이노든 렌더링을 할 때는 제가 꼭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마 맥스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제 수업은 아니지만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수업을 할 때 그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렌더링을 돌리기 직전, 그러니까 모델링이 끝난 다음 자, 만약에 모델링이 이렇게 있는데, 자,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자, 이 부분이 유리입니다. 만약에 유리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일부러 면을 떼낸 거야. 몇 가지 강조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자, 이 부분이 유리면 얘는 두께가 있어야만 제대로 렌더링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얘한테 따로 푸시앤풀을 적용을 해줘야 돼요. 최소한의 두께라도 있어줘야 제대로 렌더링이 돌아가요. 자,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면이 하나, 그냥 면이 깔끔하게 이렇게 하나일 경우에 굴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보통 우리가 굴절은
빛이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를 투과하면 이렇게 들어온 각도, 입사각에 따라서 굴절각이 달라지죠. 이 유리의 굴절률에 따라서. 근데 3D 상에는, 현실 세계에서는 두께가 없는 물체가 존재할 수 없지만 3D 상에는 두께가 없는 물체가 존재를 하죠. 얘는 그냥 면 하나만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 빛이 들어온 다음에 이 안에서 어느 각으로 빠져나가야 되는지 입사각을 못 찾아요. 이게 스케치업에서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인데, 유리에 이 두께를 안 주게 되면, 특히 V레이는 입사각에 따른 굴절, 그러니까 빛이 입사된 다음에 나가는 각도를 못 찾아요. 그래서 가끔 보면 유리 넣었는데 거울같이 나와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일단 두께부터 체크하시면 좋아요. 면의 두께부터. 자,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그럼 모델링이 만약에 이게 공간이라 생각을 하고, 자, 뭘 제일 먼저 해야 되냐? 모델링 끝나고 렌더링을 들어갈 때는, 자, 매테리얼부터 합니다. 의외로 렌더링 세팅, 뭐 빛 세팅 이런 거부터 하는 게 아니라 매테리얼 세팅부터 해요. 뭐냐? 자, 얘를 내가 쓸 가장 밝은 화이트로 만들어줘요. 내가 쓸 가장 밝은 화이트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뭐 반사나 이런 거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내가 쓸 가장 밝은 화이트로 만들어줘요. 저는 이 수치를, 레인지를 0부터 1까지로 안 하고 255단계로 나눠서 쓰는 게 편해서 저는 255로 나눠 씁니다. 보통 저는 화이트를 210 정도 줍니다. 이 정도 화이트를 써요.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적용을 해줘요. 선택된 거에다가 Apply to Selection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화이트를 적용을 해줬으면, 그러니까 모든 고체 물체에, 그러니까 매테리얼이 입혀져야 되는 모든 것들을 화이트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나중에 이 과정을 겪을 건데, 글래스는 가급적이면은 여기 보시면은 뭐 내추럴 뭐 이런 것들 많은데 그냥 일반 글래스 쓰세요. 거기에서부터 그냥 변형하는 게 나아요. 근데 뭐 다른 것들 중에 쓸만한 게 있는데, 여기서 보면 잘못 쓰면은 렌더링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특히 크리스탈 같은 경우에. 블라이트 셀렉션 해주고. 자, 이렇게 하는 이유.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해놓고 빛 설정을 해주고 카메라 세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렌더 세팅을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가장 밝은 화이트가 제일 잘 타요. 자, 무슨 얘기냐면, 23분 녹화 23분째여서 휴식 후에 그 다음 녹화본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